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이 입시의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지금부터 하면 합격할 수 있나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전형에서 내가 합격할 만한 현실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서울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내신 학종으로 과연 여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한다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시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대를 좀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 정시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서 들어가기에 호락호락한 점수대인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논술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입 순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정시 성적도 좋지 않고 내가 내신 성적도 좋지 않은 친구들, 그 중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여대 논술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즈의 논술 강사 정현국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고민이 정말 많은 시기긴 하거든요. 내신도 공부를 안 했고, 그리고 수능 성적도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국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이 이제 코앞에 가야 되니까 대학을 내가 어떻게 가지? 이거 갈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꼭 들여다보는 게 결국에는 논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술의 경쟁률이 또 높은 건 역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논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여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인서울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 수능 최저가 있는 여대 논술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그러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을 통해서 논술을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전략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성적도 나오지 않으니 논술이라는 시험으로 한 방에 대학에 붙겠다라는 것이 또 논술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경쟁률 면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의 경쟁률이랑 일반적으로 40대 1, 그것을 상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래 논술의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 편이긴 한데 다른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하 혹은 4분의 1, 3분의 1까지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이것들이 거의 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논술에 있어서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논술의 가장 어려운 점이 결국 경쟁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대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낮고, 그리고 그러한 실질 경쟁률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보다는 절반 이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대를 지원하는 것이 월등히 합격할 수 있는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대는 여학생들만 쓸 수 있으니까 사실 남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이 반영하는 부분도 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최저 없는 대학보다 여대들의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학생들밖에 지원할 수가 없으니 경쟁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경쟁률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좀 높은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수능의 점수 반영이 적기 때문에 여대나 최저 없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면에서도 경쟁률의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내신의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은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어떤 것들을 반영하냐면 내신의 반영 비중이 학교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다들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대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의 반영 비중이 없는 학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내신 반영의 비중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내신도 그리고 수능도 준비가 조금 되어 있지 않은 여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여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률도 없거나 거의 적고, 그리고 경쟁률도 낮고, 사실 2대 제외하면 보통 2합 7 정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기준도 높지 않아요. 그러면
여대 논술의 난이도는 좀 어떤가요? 여대 논술의 난이도 자체는 사실 학교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요. 결국 여대 역시 학교별 특징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되게 쉬운 편이니까 간단히 준비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여대 논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대 논술을 그럼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여름방학부터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 늦지 않았고 항상 언제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계속 미루거나 혹은 겁먹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이 입시의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지금부터 하면 합격할 수 있나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전형에서 내가 합격할 만한 현실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서울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내신 학종으로 과연 여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한다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시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대를 좀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 정시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서 들어가기에 호락호락한 점수대인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논술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른 전형보다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이긴 하죠. 지금 옆에 띄워놓은 자료와 같이 서울여대 작년도의 정시 입결인데요. 가장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흔히 평균 점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서울여대와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는 상위 3과목의 점수만을 반영해서 정시에서 입학의 기준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국어, 영어, 탐구의 3과목의 점수로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분이 평균이 보다시피 뭐 인문 자유전공에서 90점대 그리고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에서 92점대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이러한 점수들이 대체로 2등급대 후반 정도가 국어, 영어, 탐구의 평균 점수로 나와야 정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성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특히나 더 어려운 것은 올해부터는 서울여대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수학까지도 다 포함하는 4과목을 다 반영하겠다라는 기준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수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시로 해서 여대들을 들어간다. 물론 서울여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나 입결 자체가 기준이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정시로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따라서 여대에 있어서 낮은 최저 기준을 갖고 논술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논술 공부가 좀 어렵고 생소하다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정시만 해야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건 정말 확률적으로 재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N수생들이 항상 논술을 다시 하겠다고 그 전에 논술을 안 했었던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 논술이 되게 좋은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현역 학생들도 물론 지금 그리고 N수생들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논술을 좀 빠르게 시작해서 여대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보다는 수능 최저가 있는 여대 논술을 지원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인서울을 하기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내신도 정시도 어려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 논술을 쓰는 것이 그냥 필수적이다. 반드시 써야 된다. 자, 오늘은 여학생들을 위한 여대 논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여대 논술의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